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의 부적절한 발언과 그 다음에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가로세로 연구소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가 났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이제까지 이제 3년 가까이 잡아두다가 갑자기 이제 퇴임 앞두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세희 가로세로 대표, 그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고검에 항고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혐의 난 걸 가지고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사를 뒤에서 이제 지휘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제 궤변을 퍼뜨린 이자가 이제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어제 유튜브에 나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연예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한 게 결국은 비공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비난 여론 때문에.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유튜버냐면 이제 이름이 한선화가 이제 하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한선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선화는 이제 90년생이에요. 이준석이보다 이제 방송에서 5살 어리다, 뭐 오빠라, 뭐 이러는 거 보니까 5살 어리니까 90년생 맞죠? 이준석이 85년생. 근데 한선화가 옛날에는 이제 가수 시크릿, 2009년도에 가수 시크릿 멤버로 이제 데뷔해서 활동하다가 요즘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출연하는가 봐요. 백제 예술대학교 나왔고요. 뮤지컬 학과.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이런 연예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준석이가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그 제작진하고 이제 친분에 의해서 유튜브에 이준석이가 나가게 된 겁니다. 한 1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명백한 거짓말은 뭐고 부적절한 발언은 뭐냐? 이걸 말씀드리면 왜 비공개가 됐냐? 처음에 방송에 나갔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 궁금한 선화입니다. 이름이 한선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많다 아니라 궁금한 선화. 이게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그날 나간 거는 이제 제목은요. 그날 동영상의 제목은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 떡상.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다가 나락 떨어지다가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작진하고 이제 친분 때문에 제작한다. 이런 게 놓고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이제 뭐 며칠 전에 한선아 씨가 놓은 영화 파일럿을 봤다. 내가 원래 조정석 씨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이준석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5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럼 선아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선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뭐 정치인을 시키면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너스레를 떨다가요. 결국 이제 본격 농담이 되면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준석이 쇼츠가 뭐 270만 조회수가 있었는가 봐. 근데 한선아 씨가 나는 22만 조회가 최고다. 이랬더니 이준석이 뭐라 했냐면 300만 조회 가볼까? 술 좀 갖고 오고 방송 제목을 화끈한 선화로 바꾸자. 이게 대해서 비난 여론이 엄청납니다. 야, 유튜브 조회수 300만 올려줄 테니까 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화끈한 선화, 궁금한 선화인데 제목이 화끈한 선화로 바꾸자. 이런 게 성희롱성 농담 발언이 아니냐. 이런 데 비난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즘 이게 딥페이크 이런 데 범죄가 엄청나게 단속을 심하게 하죠. 합성해가지고 AI 딥페이크 있잖아요. 딥페이크. 이런 데 단속이 심한데 이준석이가 아니 그거는 이게 다 우리 텔레그램이나 다 우리 자유가 있는데 의사 표현의 자유나 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하느냐.
아주 이제 그 딥페이크 범죄 단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여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제 그 부적절하죠. 지금 우리 사회 이슈하고도 전혀 안 맞는 이런 데 그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엄청난 이제 비난 댓글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비공개로, 그리고 이제 이런 연예 프로에 정치인이 섭외가 뭐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이제 비난부터 그 발언에 대해서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비공개로 전환됐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런 연예 뭐 저는 연예 나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람이 좀 진실돼야 된다 봅니다. 진실돼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 그 거짓말이, 명백한 거짓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뭐 청년들이 잘 모른다 해도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 그 거짓말은요, 이준석이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느냐, 정치에 입문하게 됐냐,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원래 꿈은 이준석이가 내 원래 꿈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저를 영입하게 되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입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 할 때요, 유승민의 인턴이었거든요. 이준석의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유승민하고 이제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방에 인턴도 하고요. 뭐 옛날에 유승민 대통령이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유승민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잠깐 비대위원 한 거죠.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준석이를 어떻게 알고 정치권에 영입합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수백 번은 본 것,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제 재판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이 영입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영입했다. 이거는 저는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영입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비대위원 왔으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 보름달로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유승민 추천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황당한 게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인문 꼬실 때는, 자기를 꿰일 때 꼬실 때는 몇 달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몇 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 몇 달만 정치하고 돌아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가 계속 정치판에 붙잡히가 이때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준석이 정치하라고 붙잡았습니까? 그냥 잠깐 비대위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꼽아 탄핵하고 탈당해서 바른당인지 뭐 유승민하고 만들어 나갔잖아요. 근데 정치 지금 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몇 달이면 된다 했다가 붙잡아서 이렇게 정치하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탈당하고 나가 탄핵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마치 이게 그 처음에 꿰일 때는 몇 달만 하고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되면서 오랫동안 붙잡혀서 정치를 지금까지 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또 이게 또 월급을 공개했더라. 전에도 월급을 공개했잖아. 뭐 월급을 공개할 수 있다 봐요. 전에도 공개했잖아. 월급이 뭐 1억 1천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월급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별 이야기도 안 하면서 점심부터 코스 요리 먹어야 된다. 여의도 주변에 가면 29,900원짜리 식당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많이 써야 된다. 야, 참 이게 정치인들이 밥 얻어먹는 게 힘들다, 이 이야기도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갑인데 민원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얻어먹는 게 많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게 많겠습니까? 사는 거나 아마 정치 후원금 카드로 사겠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접대나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는다 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매일 밥값만 내가 밥만 사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 수프 갑 중의 갑, 갑 중의 갑. 그래도 지금도 불법 후원이나 접대 이런 거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이야기도 안 하면서 점심부터 코스 요리 다 먹는다. 이것도 좀 이게 국회의원을 또 못 오고 하는 거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식으로 전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상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름이 대선 주자로도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면 조금 발언의 신중이나 무게감이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에게 아무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도 안 하면서 점심부터 다 코스 요리만 먹는다. 이거는 지나치게 모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이 밥을 얻어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써야 된다. 이것도 좀 비하하는 이것도 잘 안 맞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발언을 정제해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성희롱성 발언이나 또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정치 입문 경위부터 조금 거짓말 이런 거는 아직도 이준석이가 상당히 저는 정치인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무고를 무혐의를 해줬으면 앞으로 더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본인이 솔직히 성접대를 안 받은 건 아니잖아. 양심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탄압받은 것처럼 차라리 조용히 그냥 자숙함이 있고 앞으로 성접대를 젊을 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게 이렇게 윤 대통령을 공경하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준석 이 정치는 계속할 것 같은데 저 웬만하면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워낙 비난 여론이 많이 나오면서 비공개로 돌연 바뀌었기 때문에 뭐 때문인가 또 궁금해하는 시청자님들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치 입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이준석 대표 이 방송 보면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